꼭 확인, 아까 안 돌아갔던 영상이 이 아이인데요. 0에서 3개월에 꼭 확인을 해야지 되는 그러한 운동 발달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도록 할 건데, 0에서 3개월은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누워서 이렇게 지내는 시기가 되잖아요. 누운 자세에서는 우리 아이가 생리적 굴곡 자세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최소한 이렇게 누웠을 때 아이 팔다리가 조금 전에 그 보셨던 빨리 태어난 아기 같은 경우도 팔다리를 들긴 들었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팔이 몸통위로 가까스로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 아이는 지금 너무 잘 커서 뛰어다니고 있고요. 보통 누워 있을 때 팔이나 또는 다리가 몸통 높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플랫 포스처라고 해서 생리적 굴곡 자세가 많이 결여되어 있었고, 그럴 때는 엄마들이 집에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팔다리를 안 움직이지? 라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놀아주셔야 돼요.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 부분은 집에서 하는 엄마표 놀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 굴곡 자세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리적 굴곡 자세와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머리를 몸 가운데, 미드라인이라고 저희가 용어 공부를 했었죠. 머리를 몸 가운데 유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생후 초기에 이제 이게 생리적 굴곡 자세가 되고, 중력의 영향과 동글동글한 머리 때문에 머리가 주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자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팔을 이렇게 개구리 자세를 약간 올리고 다리도 약간 벌리는 자세를 했다가 한 3개월쯤 되게 되면은 이렇게 팔을 몸 가까이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늦어도 4개월 정도 되게 되면은 팔을 이렇게 배 있는 쪽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엄마들이 이제 좀 빠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먹복이라고 해서 손을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신생아도 바로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한 4개월까지의 발달에서 이렇게 손이 미드라인 근처로 모여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은 집에서 놀아줌으로써 충분히 촉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중요한 거는 시선을 밑으로 내리는 거. 우리가 뒷목을,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고 시선만 내리더라도 이렇게 뒷목이 길어지는 자세가 되는데요. 뒷목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척추에 있는 신전근을 또 자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좋은 자세가 되는 건데, 시선을 밑으로 내리도록 이렇게 놀아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뒷목을 늘려서 근육 수축을 도와줄 수 있고, 목과 녹이 뒤집기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뒤집을 때는 목의 길이가 늘어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목을 구부리고 돌리는 것이 뒤집기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시선을 밑으로 내려서 목의 길이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고개를 또 좌우로 돌릴 수 있도록 또 좌우로 돌리고 노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아이의 움직임을 계속 한번 해서 보시면은 영상이 계속 플레이를 제가 설정을 했는데 플레이가 계속 안 되네요. 그리고 팔과 몸통을 위로 들어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다리도 몸통 위로 들어서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골반도 아이가 들 수 있는지, 제가 뒤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움직이죠? 아이 보면은 손으로 무릎을 살짝 터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골반이 들렸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여기 골반등, 팔다리 움직이는 것도 보이실 거고, 고개 좌우로 돌리는 거, 미드라인 유지하는 거, 팔다리가 몸통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한 번 더 보시면 손이 허벅지를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골반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골반을 드는 거를 이제 4단계로 보는데, 보통 한 4개월까지는 어떻게든지, 얘는 35일밖에 안 되는데 좀 빠른 아이였고요. 어떻게든지 손으로 허벅지나 무릎을 터치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이제 놀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아이가 교정 3개월까지 하면 베스트,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집에서 놀아주는 엄마표 운동 발달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유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출산용품을 준비할 때도 뭐 이렇게 수첩에 적어가면서 뭐 빠뜨린 것이 없나, 더 좋은 것은 없나,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공부하시는 것처럼, 우리 좀 아이가 빨리 나왔을 때 내가 집에서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는, 놀아주기 위해서는 놀이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 알고 익히시고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엄마 뱃속에서 제가 아까 자궁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일 때도 가만히 이렇게 스태틱하게 있는 거 아니라 애도 움직이고 엄마도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임은 무조건 액티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아이의 액티브한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운동발달의 개념이 접목된 모든 활동을 우리가 놀이운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달평가를 하면서 이제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하게 되는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제가 아이를 주로 이렇게 안고 있고 엄마들이 이제 궁금한 거 막 폭발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보면 이렇게 아이 머리를 가슴에서 띄어서 안고 있어요. 보면 목하고 등하고 제 가슴에서 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20분만 안고 있어도 아이가 터미타임을 시켜놓거나 이렇게 엄마한테 안아보라고 하면 아기가 왜 목을 갑자기 잘 가르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꼭 잡아줄 때만 필요한 만큼만 잡아주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에 아이를 이렇게 얼마나 오래 안고 계세요. 그때도 항상 운동발달 개념이 접목된, 가급적이면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믿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아이를 안고 계시면 그거 자체로도 운동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이운동 방법 원칙을 보시면은 움직임을 시작해 주세요라는 말이 뭐냐면, 엄마들한테 제가 이제 뭐 발달 카페 같은데 전문가 활동도 하고 제 발달 카페에서도 보고 그러면 엄마들이 정말 이런 것도 정말 어려워하는구나라고 이제 놀라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가 누워 있을 때 아이가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아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기 고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을 때 선생님 제가 아기 머리를 만져서 가운데로 이렇게 갖다 놔도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엄마들은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특히 이제 막 니큐에서 아이를 데려오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아이한테 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아이의 자세와 움직임이 엄마가 알고 있는 기본 좋은 자세와 움직임 벗어난다고 하면 엄마들이 자세를 바르게 항상 만들어 주실 것을 권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좀 빠르긴 한데, 뒤집기 같은 거를 엄마들이 언제 하지라고 바라만 보지 마시고 뒤집기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서 뒤집기 하는 것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안는 것 하나라도 필요한 부분만 딱 안정적으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안을 때 아이를 만약에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를 안을 때 여기 가슴을 잡아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앞으로 더 많이 잡아줘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허리 쪽만 이렇게 잡아줘도 되는지 딱 필요한 부분만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건 아이와 교감을 하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순간에 도와주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나중에 이제 더 발달을 해서 아이를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앉히라고 제가 알려드릴 건데, 아이를 앉혔는데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넘어진다라고 똑바로 이렇게 교정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드만 해주시는 거예요. 가드만 해주시고 똑바로 앉아야지라고 하는 이런 가이드를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이런 놀이운동이나 이런 건 언제 하냐라고 하면은 calm and awake라고 해서 아이가 안정적이고 차분한 상태이면서 그 의식이 또렷할 때 이제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고, 당연히 울거나 뗐을 때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이하고 계속해서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와 이렇게 잡아야 되는 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손을 보시면 이렇게 면이 있죠. 손의 면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지그시 잡아주셔야 되고, 제가 보시면은 저는 이제 손가락 끝으로 아이를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끝으로 이렇게 잡는다고 해봤자 이제 마지막 손가락 끝 면까지만 이렇게 활용을 해서 단단하게 그리고 깊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꽉 잡는 느낌이 아니라 기분 좋게, 하지만은 디프한 그런 프레서를 느낄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되고, 디렉셔널 프레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따가 실습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렉셔널 프레서는 아이를 내가 이렇게 안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안아야 될까요? 이렇게 안아야 될까요? 밑으로 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어디를 아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엄마가 손바닥에다 앉혔으니까
엉덩이에다가 힘을 줘야 되니까 손의 방향은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어디에다 체중 지지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엄마의 손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건데 아이를 엄마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근육의 느낌을 느끼면서 아이한테 딱 필요한 만큼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페이스에 맞춰줘야 돼요. 이른둥이 마사지를 해줄 때 선생님 다리를 움직이는데 아이가 저항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아이의 페이스에 맞춰서 잠깐 멈췄다가 아이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아이하고 교감하면서 다시 아이가 힘을 빼주면 그때 이렇게 움직여주는 쪽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한 반복해 주셔야 되죠. 아이와 터치하는 매 순간 아이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 아이들이 새로운 운동 기술 양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500번의 트라이를 한대요. 제대로 된 트라이를 500번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 기술, 막 예를 들어서 뭐 뒤집기라거나, 뭐 목을 양쪽으로 돌린다거나, 목을 들 때 뭐 이렇게 어깨가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잘못된 패턴을 수정해주기 위해서는 5,000번의 연습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500, 5,000, 와, 대단하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20년 전이니까, 이제 소아물리치료사 2, 3년 차, 3, 4년 차 됐을 때, 그때부터도 이제 저는 엄마들한테 집에서 뭐 아이 뒤집기 뭐 200번 해오세요, 300번 해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이렇게 논문에서 입증을 해주어서, 아, 틀린 소리를 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엄마표 운동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영상을 제가 좀 인형을 가지고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잘 보이셨으면 좋겠고, 이른둥이 마사지는요, 니큐에서 돌아온 다음 직후부터 아이가 허용하는 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있을 때, 이제 이게 뻗침이다,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뻗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용어대로 뻗침이 맞죠. 왜냐면은 목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하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뻗침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아이가 뒤로 고개를 젖히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엄마가 아이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있으면은 그러면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어떻게 미드라인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있어요. 그럴 때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지만 그거보다는 몸 전체를 돌려서 이렇게 미드라인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리고 있고, 그리고 고개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른둥이에서 더 많이 고개 편향성이 나타나고 또 이제 오래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니큐에서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돌리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고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는 제가 장난감을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을 때는 장난감을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을 때는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 게 여러분 보기 편하시죠?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있을 때는 아이 눈앞에서 한 20cm 떨어진 데서 장난감을 보여줘서 고개를 돌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시각적인 자극을 줄 때 앞에서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것도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시선 약간 아래에서 이렇게 들고 그대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랬다가 치웠다가 다시 또 자극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서부터 최대한 어디까지? 미드라인까지. 선생님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안 돼요. 한 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그러니까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드라인까지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극을 뺐다가 다시 자극을 주어서 아이가 이제 반대쪽으로도 고개를 돌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계속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고개 돌리기를 충분히 해야 나중에 뒤집기도 양쪽으로 동일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 디렉셔널 플렉서를 사용을 해서 아이에게 이쪽 방향으로
한번 옆으로 움직여보자라고 해서 고개가 돌아간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생후 3개월까지 어떤 엄마들은 옆으로 누운 자세를 한 번도 안 취해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겁이 나서 해도 되는지 몰라서. 옆으로 누운 자세는 니큐에서도 제가 20년 전부터 니큐 케어 할 때도 인큐베이터에서도 안 치고 옆으로 눕고 심지어 가슴에다 세우는 것까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몸을 돌려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줘야 뒷목이 늘어날 거고 어깨도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움직임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드라인이라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를 미드라인, 고개를 미드라인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가슴에다 디렉셔널 프레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누르면 안 되겠죠. 밑으로 하지만 약간 아래로 밑으로 아래로 이렇게 하면 인형이지만 고개가 앞으로 약간 숙여지잖아요. 그럼 뒷목이 늘어날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앞에서 약간 시선 밑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근데 아이가 장난감을 싫어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건 엄마 얼굴이거든요. 엄마 얼굴 활짝 웃어야 돼요. 웃는 엄마 얼굴을 보여주면서 눈을 마주칠 수 있도록 해서 응시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고 차차차차 아이가 고개를 유지하는 것 같으면 엄마가 손도 한번 이렇게 살짝 힘도 조금 줄여주고 손을 떼보기도 하고 다시 또 아이가 주의 집중을 못하면은 이렇게 자극을 또 주고 이렇게 해서 고개를 미드라인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엄마들이 시간이 아직 조금 있네요. 손을 이렇게 미드라인으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고 엄마들이 이렇게 손 입으로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막 50일만 돼도 해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거는 너무 빠른 것 같고 아이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뭐 조금 한 3, 4개월, 4개월, 한 4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손이 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다리 사이에다 손을 놓고 옆으로 천천히 움직여주는 거죠. 디렉셔널 프레서를 주는 거죠. 밑으로 끌어당기면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천천히 기다리면서 옆으로 체중을 넘겨주고 이제 팔이 따라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가 되면은 당연히 손이 입과 가까워지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손을 입으로 가져가기가 쉬울 거고요. 그리고 아이를 눕힐 때도 그냥 확 눕히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천천히 시작해주면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넘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손에 힘을 나는 빼주는 거예요. 가드만 쳐주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엄마 무릎에다가 아이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등이 바닥에서 들리면은 안 되겠죠. 이 자세에서 가슴을 이렇게 눌러주고 어깨도 내려주는 이런 마사지를 좀 해준 다음에 팔을 가져오면은 저항을 해서 아이들이 안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깨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모아져 보는 거죠. 그래서 팔 길이도 닿게 해보고 서서히 손도 닿게 해보고 입도 만져볼 수 있도록 이제 등이 바닥에서 떨어지면은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골반도 들어보는 경험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골반도 들어보게 해주고 그럼 이렇게 정적으로 100%꽉 아이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힘의 세기를 조절을 하면서 잠깐 놓아보기도 하고 뭐 얘는 인형이니까 바로 풀어져 버리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강하게 잡아주기도 하고 함으로써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는 아이가 하는 거는 0%가 되겠지만 내가 조금씩 힘을 빼고 아이가 자세를 유지하면 액티브로 아이가 참여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 신생아라고 하더라도 액티브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퍼센테이지를 엄마 아빠가 찾아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터미타임 되게 중요한데 터미타임을 할 때 0에서 3개월 니큐에서 아기 데리고 오시면 터미타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터미타임을 할 때 아기를 바닥에서 혼자 이렇게 눕혀놓는 거를 터미타임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터미타임을 할 때 아기가 고개를 못 드는 아이가 있어요. 고개조차도 못 드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목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찾아보세요. 힘을 디렉셔널 프레서를 아래 방향으로 주면서 밑으로 지그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개가 조금이라도 들리는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눌러주다가 아이가 잘 유지하는 것 같으면 조금씩 힘을 빼보는 거고 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터미타임을 하면서 고개를 들긴 하는데 자세가 불안정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도 무조건 꽉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겠죠. 힘의 방향은 팔꿈치와 뒤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아이가 자세를 유지하면 천천히 엄마 아빠는 힘을 빼주시면 되겠고 3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자세를 유지해요. 터미타임은 서기의 발달은 별로고 앉기의 발달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나 여기 엉덩이 주변에 대둔근이라고 하는 통통한 근육의 발달도 터미타임으로 이루어지고 고개를 잘 들기 위해서 이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등 쪽을 안 잡아줘도 되는 아이라고 하면 엉덩이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엉덩이를 펴는 신전근, 대둔근이 강하게 자극을 해서 고개를 더 많이 들 수 있고 가슴을 열 수 있고 팔을 들어서 뻗기라고 하는 것도 발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터미타임은 그리고 이렇게 팔에다가 걸쳐서 할 수도 있고요. 팔에 걸쳐서 할 때는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기울이면서 우리 그 아이들 그러니까 귀라고 하면 귀 쪽에 있는 전정기관이 여기 귀 쪽에 있거든요. 이걸 자극을 해서 운동 발달을 더 촉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다가 이렇게 엎드려서도 터미타임 충분히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다양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공의에서 하는 것도 터미타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말아주기가 있죠. 말아주기는 뭐냐면 이걸 엄마의 자궁벽이라고 해보면 자궁벽 안에서 엄마의 자궁 안에서 자궁벽에 대해서 이렇게 팔다리를 전부 구부린 자세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 스스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플렉서에 대한 긴장도와 근력을 높여서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바깥에서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 말아주기는 어떤 용품이나 뭘 사용해서 딱 이렇게 정적으로만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능동적인 말아주기를 해야 돼서 엄마 다리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걸쳐 놓은 다음에 아이가 움직일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아이가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아이의 발을 다리든 어디가 됐든 무릎도 괜찮아요. 엄마가 자신 있는 데를 잡고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엄마가 따라가면서 약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못했던 자궁벽의 역할을 엄마 손으로 해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말아주기고 아이들의 그 근력을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한 힘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육아 속에서 꼭 해줘야 되는 운동이 뭐냐면은 누운 자세, 그러니까 업라이트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몸통과 목을 똑바로 세운 자세를 많이 유지시켜줘야 되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에 따라서 아기들 목욕시킬 때 우리는 이렇게 아기들 눕혀놓고 많이 시키는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비스듬하게 또는 아이를 이렇게 거의 앉은 자세에서 목욕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눕혀놓고서 꽉 잡고 목욕을 시키는 경우랑 보다 더 업라이트 포스처를 경험한 문화권의 아이 중에서 업라이트 포스처를 경험한 아이들이 훨씬 더 발달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육아 속에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 아이를 누운 자세에서 일으킬 때도 그냥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안으시잖아요. 이렇게 앉지 마시고 아이를 옆으로 누운 자세를 경험시킨 다음에 이렇게 일으켜서 앉히시는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에 보시면 방법이 좀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부터 아기를 앉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니큐에서도 아기를 앉히니까.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엄마 다리 사이에다가 아이를 앉혀주게 되면 이렇게 앉는 거를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앉히고 그리고 나머지 엄마의 다리 하나로 아이의 등을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 다리를 지지를 해주는 것도 엄마 다리를 움직여서 충분히 양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앉혀주시고 아이가 충분히 이것도 불안정하다 싶으면 여기 어깨를 잘 잡아주시면 되고 아이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디렉셔널 프레서. 앉아서는 엉덩이 쪽으로 체중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앉는 자세도 많이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마무리 해주세요. 네, 그럴 겁니다. 계속 더 듣고 싶은데. 네, 그래서 엄마표, 그래서 제가 한 5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5분이라서요. 네, 엄마표 운동